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트렌드 언팩쇼 2022의 네 번째 연사를 맡게 된 제로스로라는 회사의 대표 안형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회사 제로스로는요, 이름 그대로 커피계의 제0의 법칙이 되겠다는 과학자 3명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저희가 선보일 리얼9이라는 커피 머신,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제가 감히 말하건대 에스프레소 머신의 미래, 아니 에스프레소 머신의 새로운 파라다임이 될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느냐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정밀 전자 제어 방식을 채택한 첫 번째 에스프레소 머신, 일단 설명 문구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저희가 어떻게 이런 머신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제일 기본인 커피의 기초에 대해서 알고자 하며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똑같은 질문을 여기 계신 커피 매니아분, 커피 바리스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무나 단단해서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What is espresso? 에스프레소란 무엇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이죠. 커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고압으로 추출해서 짧은 시간 동안 1원제에서 2원제 추출한 커피, 그게 에스프레소죠.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스프레소, 가만히 두면은 기포가 점점 생깁니다. 보통 거품이란 거는 두면 점점 없어지기 마련인데, 그 텍스처, 커피 중에서도 너무 이질적입니다. 분명히 커피인데 굉장히 풍미도 있고 기름도 집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에스프레소의 캐릭터,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오일 때문에? 사골국 끓이듯이 커피를 끓여도 오일은 나옵니다. 근데 오일이 뒤에 둥둥 뜨죠. 하지만 에스프레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크레마라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발현이 되죠.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의 캐릭터를 만드는 건 무엇일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What is espresso? 에스프레소란 무엇인가요? 에스프레소는 가압 추출된 커피입니다. 메뉴라기보다는 추출 방식이 하나이죠. 이런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독특한 추출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그 첫 추출 성분을 어떻게 빼내는가에 있습니다. 보통 물에 뭔가를 녹인다 하면은 물은 수소 결합을 하니까 전자기적인 힘으로 어떤 성분을 빼내서 확산을 해서 물에 녹아 들어가게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프레소는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좁은 시간 동안 그런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압력이란 센 힘으로 커피 추출 성분을 다 때려내옵니다. 추출 성분이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이든 비수용성 성분이든 상관이 없이요, 이런 추출 성분의 비율은 압력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추출 성분은 압력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추출 성분이 고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 하면 당연히 향미 성분이 있죠. 기체가 있죠. 근데 물의 용해도는 압력의 크기에 따라 얼마나 녹는지도 달라집니다. 즉, 기체가 얼마나 녹는지도 압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스프레소 하면 크레마가 있죠. 크레마는 도대체 왜 생기나?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수돗물을 그 수도관에서 꺼내면은 갑자기 뿌얘지는 현상이요. 이게 당연한 게, 물이 고압의 수도관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용해도 때문에 기체가 이제 보글보글 나오게 됩니다. 그 기체를 순간적으로 오일이 감싸 쥐어서 굉장히 미세한 오일 버블을 만든 게 이 크레마입니다. 이 크레마는 당연히도 기체가 얼마나 녹아 있느냐, 추출 성분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압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압력에 따라 이 에스프레소의 캐릭터가 달라집니다. 온도가 아니라요. 온도가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추출할 때 에스프레소는 압력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압력 저항성에만 영향을 주는데, 그 부분은 일단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저희는 이 압력에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커피에 걸리는 압력이 중요하겠죠. The pump pressure matters. 퍽에 걸리는 압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모든 커피 머신들은 다 이 퍼 프레셔를 정확하게 바리스타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할 겁니다. 맞나요? 아니지요. 사실 기존의 커피 머신들은 퍽 프레셔를 정확하게 제어하지 않습니다. 이 퍽의 동일한 힘으로 물을 밀어주기만 할 뿐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된 걸까요? 구기압, 에스프레소 하면 생각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대기압의 9배나 되는 굉장히 큰 숫자지요. 이런 큰 기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19세기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처음 개발됐을 때 이런 스테이블한 압력을 만들기에는 수증기압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머신은 수증기압과 펌프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었고 그 방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세기죠? 21세기죠. 21세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커피퍽의 압력을 제어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당장 밖에만 나가봐도 테슬라같이 전기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고 크리스퍼-카스9 같은 DNA를 조작하는 유전자 가위로도 DNA를 조작해요. 그런데 커피퍽의 압력 하나를 조절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리얼9은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자 제어로 커피퍽의 압력을 제어하는 머신으로 탄생했습니다. 프로토타입, 비욘드 스테레오타입. 저희는 기존 커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피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모두 깨부수고 진짜 커피에 뭐가 중요한지 어떤 요소가 커피 추출에 제일 중요한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 첫 번째인 리얼9을 넘어서 이 뒤에 나올 제품들도 모두 동일하게 커피에 뭐가 중요한지 고민해서 그런 제품을 추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머신이 바로 리얼9이라는 머신입니다. 제품 슬로건과 제품 크기는 저 정도 되고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100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 머신을 딱 100대만 생산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신은 저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커피 열정을 가지고 커피에 뭐가 중요한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머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커피 머신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주저주저 설명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4가지 피처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성, 커피 퍽 프레셔를 저희는 정확하게 맞춥니다. 커피를 3번 연속 추출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머신이라면 커피 퍽의 압력이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프가 3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같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퍽 프레셔를 제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커피의 재현성이 달라집니다. 커피의 재현성, 저희가 추출을 하면은 같은 인풋이면 아웃풋이 같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 농도를 에스프레소 10잔을 계속 추출했을 때 측정해 본 결과 같은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커피를 어떻게 그러면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느냐? configuration, 저희는 이러한 압력 제어를 커피 머신을 뜯어서 압력 밸브를 조절하고 패드를 조절하고 이런 거 없이 3가지 변수를 조절해서 쉽게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거는 실제 리얼9의 제어 화면인데요. 이거는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 부스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실제로 어떻게 쉽게 다이얼로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asy Maintenance, 저희는 보일러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프레소가 차가워요. 차갑다는 말은 뜨거운 물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의 이슈도 전력의 이슈도 해방됩니다. 저희 전력이 어느 정도 쓰냐고요? 여기 보시면은 30W입니다. 보통 2-3천 kW를 쓰는데 저희는 30W를 써요. 그 중에 10W는 뒤에 LED입니다. 또 10W는 디스플레이 화면이고요. 저희는 전력도 적게 소모합니다. 이러한 4가지 특징들 모두 에스프레소 맛에 대해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학적인 얘기로 저희 머신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리얼9은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얼9은 정확한 커피를 만들죠. 그 정확한 커피를 맛있는 커피로 만드는 것은 바리스타의 몫이고 저희는 그 부분을 바리스타에게 맡기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얼9와 원데이 테이크아웃. 저희 머신은 개발 막바지에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필드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리얼9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출시 전에 가장 먼저 50%의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게 부담스럽다면 원데이 테이크아웃도 있습니다. 원데이 테이크아웃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듯이 커피 머신을 당신의 카페에 테이크아웃 해드립니다. 전력이 너무 적게 소모되기 때문에 자리만 있으면 바로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로 와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 명함을 가져가셔서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요. 네, 컨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로스의 리얼라인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좀 제로스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은 포항공대를 졸업한 동기 3분이서 만든 기업으로 좀 검색이 네, 됐는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좀 느낀 건 기업 이름을 왜 제로스로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과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무슨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실 커피에 대해서 추출 역학에 대해서 알아보면 유체역학이 나오는데 그 유체역학이나 열역학 이런 거 보면은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커피 쪽에서 제0법칙이 되어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커피계의 제0법칙을 만들겠다라는 이름의 제로스로 기업이었는데요. 아까 부스에 직접 와주셔서 한번 보시라고 해주셨는데 부스가 어디인지 좀 더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스는 바로 옆에 위치한 D366에 있는데요. D336.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11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브로셔도 오전에 동났고요. 어이구. 원두 재료도 지금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소모돼서 또 추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리얼라인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커피를 내리는 방식 자체가 보기에는 똑같지만 그 안에서 압력과 온도가 얘가 좀 잘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보기에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머신을 뜯어서 보시면 이게 커피 머신인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다 기존 머신과 호환이 되지 않아요. 다 저희가 새로 만들고 가공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언팩쇼에서 여러분 새로운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제품을 선보이신 것 같습니다. 리얼라인의 안영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구현해 놓은 것이 바로 민트라벨 에이드 3종입니다. 자, 건강을 생각해서 저희는 인공 색소를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을 텐데 그림으로 보시면 정말 색깔이 너무나 예쁘다. 맞아요. 정말 핏발광 저렇게 어떻게 샛노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자연의 자연스러운 색감을 음료 한 잔에 고스란히 저희가 재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5번째 키워드는 파우더 제품으로 간편하게 계량까지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미자 그리고 매실 같은 경우는 청귤까지도 보통 청으로 많이 담궈가지고 카페에서 제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청이 가지는 좀 메뉴 베리에이션이라든지 제조할 때 청이 갖고 있는 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계점을 깨트릴 수 있게 하지만 그 청이 가진 고유의 먹물에서 풍겨 나오는 풍미는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활용해서 파우더 제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파우치 한 봉으로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카페엔 최적화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제품 어떤 분들이 원하시면 좋을까요? 과연 어떤 분들이 원하실까요? 앞에 앉아 계시는 많은 이제 카페 점주분들뿐만 아니라 업계 사장님들도 많이 보고 계신데 한번 보시자면 recommended for 에이드부터 티 베리에이션까지 다양한 과실 베버리지를 간편한 파우더 하나로 제조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원물의 맛과 향을 그대로 음료 한 잔에 살리고 싶으신 분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퀄리티 높은 음료를 제조해주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셀플러스의 민트라벨 마지막 향후 계획까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계획은요. 저희가 올해 새롭게 출시된 만큼 남아있는 2021 FW 시즌, 겨울 시즌을 좀 겨냥해서 핫티 버리에이션까지 따뜻한 티 음료를 저희 하동 매실 파우더, 문경 오미자 파우더, 그리고 제주 청귤 파우더로 즐기실 수 있게 카페 점주분들께 좀 공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다가오는 내년 있죠. 2022 봄 시즌과 여름 시즌에는 조금 더 청량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게끔 스파클링한 에이드까지 베리에이션 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원한 빙수까지 지역 특산물을 살려서 제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장을 공략해 볼 예정입니다. 자, 끝으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래 주소로 함께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현장에서 오늘 첫 번째 날인데 부스 A홀
537번에서 셀플러스 부스에서 지금 현장에서 시음도 하고 메뉴 제조에 대한 설명까지 저희 전문 R&D 분이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스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하동 매실 파우더, 문경 오미자 파우더, 제주 청귤 파우더까지 부스에서 맛보고 메뉴 제조 팁까지 얻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취향이 당신을 사로잡았다며 당신의 스타일까지 아주 달콤하게 디자인해 드리는 민트 라벨로 함께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함께한 이강민이었고요. 네, 저는 셀플러스 조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셀플러스 민트라벨 브랜드의 두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 밑에서 물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거 궁금한데 재배하다 1차 시리즈 뭐였을까? 하면 또 말씀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궁금한 게 많이 없기는 한데 딱 하나 아직 말씀 안 해준 게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가격 저 800g 한 봉지가 네. 지금 어느 정도 가격으로 제한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사실 저도 궁금하실 거라 예상했는데 저희가 PT에서 일부러 선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A537 부스에 오시면 저희 영업팀 사원분들이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은 시크릿이다 보니까. 근데 저기 보니까 중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선보인다고 해서 그런지 왠지 우리가 그 부스에 가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으로 이렇게 멋진 3종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네. 아직 저는 부스에 안 가봤지만 네. 부스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이 3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세 가지 중에 일단 오늘 첫 번째 행사 했을 때는 아무래도 문경 오미자 파우더가 정말로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미자는 파우더 타입으로 시장에 나온 게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조금 획기적이다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또 그동안에 오미자를 청으로 담가서 에이드로 드셨던 분들은 카페에서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파우더 하나로 제가 그 청을 썼던 그 맛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정말로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네. 인사동에 5년 전인가 놀러 갔다 오미자 차를 한번 먹어봤는데 네. 그 맛을 사실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네. 근데 시중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좀 오미자는 원래 좀 접하기 어렵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민트라벨에서 오미자 파우더를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가는 길에 한번 들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러보세요. 네. 이렇게 멋진 제품을 소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